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사람마다 매매하는 원칙은 다릅니다. 누군가에는 단타가 맞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는 정말 1에서 2년 홀딩도 아닌 5년 이상도 보는 장투하는 분도 있을 터이고 결국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신 있는 혹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해보니깐 수익이 제일 잘 나더라 하는 걸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일명 기법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한 기법들 또한 본인에게 잘 맞는 걸 빨리 찾는 게 복이죠. 하지만 주식하는 평생 동안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식으로 꾸준하게 고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QQ ETF를 빗대어서 나스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상승 추세가 3개월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쯤이면 이제 슬슬 조정장이 올 걸 다들 예상해 볼 순 있지만 그게 7월 달에 올지 8월 달에 올지는 사실 단정 지을 수 없을 뿐더러 그걸 7월에 무조건 하락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일명 주식은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또한 장기뷰는 아주 잘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뷰를 웬만하면 오픈하지 않으려고도 하죠. 내가 스스로 장기뷰를 예측해 볼 순 있지만 그걸 지인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맞으면 맞췄지 할 순 있지만 틀리면 고스란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 지표였다면 TQQQ 눌림 매수를 어디서 받았겠느냐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반 정도는 내려올 때겠죠. 거기서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여본다면 상위 차트인 이일봉에서도 소파동이 아래로 살짝 밀릴 때라고 저만의 눌림 매수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연히 일봉이나 이일봉에서는 소파동이 고점 부근에 도달한 상태, 일명 다르게 말하면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롱을 들어간다면 그냥 내일도 오를 거야 라는 홀짝 심리로 매수하는 거겠죠. 눌림 매수를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매도할 거야? 사실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나 봅니다. 일명 풀롱을 고점에서 풀매도하는 건 운이 좋아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평생 주식할 거면 사실 이러한 매도 습관은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라고 봅니다. 저는 보통 눌림 매수 받고 나면 이전 고점 근방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게 아무래도 피보나치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과 최근 저점을 그어서 0.5대 0으로 설정해서 0.786이나 일부분에 매도한다는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상승이 거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광기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6월 27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따진다면 나스닥도 일단 올라갈 만큼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형화된 고점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점이다 라고 반대 포지션을 강하게 들어가기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결국 숏을 강하게 본 사람만이 손해보는 거기 때문이죠. 물론 분할로 소량씩 모아가거나 혹은 롱을 매도하기는 싫은데 혹시라도 하락할 걸 대비한 해칭 정도라면 괜찮다 봅니다. 아무튼 현재는 TQQQ 신규 매수는 저라면 안 함.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 중에 눌림 매수라는 저만의 완벽한 필살기가 생긴 거죠. 근데 이 필살기가 영원히 맞을 순 없습니다. 일명 매번 눌림 매수 받고 성공하고가 반복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 나스닥도 조정장이 올 텐데 제 기준에서 조정장은 이평선으로 따진다면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밀리는 경우를 보통 저는 그리 칭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의 계좌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복귀 형태로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첫 번째 눌림 구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만 매수받아 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정고점 뚫고 더 올라갑니다. 수익이라서 고맙긴 한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더 사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또 다시 눌립니다. 이전에 20일 이평선까지도 갔었는데 이번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웬걸 1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해버립니다. 열받네. 더 살려고 했는데 다음번엔 놓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 이평에서 약반등이 나옵니다. 위로 쏘겠구나 더 사야지 했더니 아래로 또르르 밀려버리기 시작하죠. 이제 곧 7월입니다. 분명히 QQQ 일봉에서 소파동이 아래로 눌리는 날이 7월 초중순 안에는 분명히 오겠죠.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번엔 눌림 매수가 아닌 조정장이라고 생각하고 더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볼 건가? 혹은 실패하더라도 일단 소파동이 반 이상 내려온다면 매수할 건가? 여기서부터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원칙과 기준을 잡았음에도 손쉽게 매수를 못하는 건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
결국 비중 관리가 필수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하는 루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최근 고점 부근에서 뿅망치 맞고 일명 더블탑 상봉 만들고 아래로 밀려버릴 건가? 혹은 일봉상으론 이전 고점에서 더 올라가서 0.786이나 1구간까지 올리느냐? 그러면 120K거나 125K까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전 고점을 깨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행보 중입니다. 다만 저는 나스닥이 7월 중순 이후로는 밀릴 거라고 보고 있기에 나스닥이 밀리기 전에 하루빨리 비트코인이 위로 쏴주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면 저는 현재 롱이 비트코인 쪽 상품밖에 없기 때문이죠. 스토캐스틱 파동이론에서 가장 좋은 타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이나 대파동입니다. 혹은 반대로 표현하자면 고점을 낮추는 중파동이나 대파동이 보이면 해당 포지션을 청산하고 반대 포지션을 들어가야 하죠. 중파동에서의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완성되면 12평선이 22평선과 골드크로스가 나는 거고 대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완성되면 22평선이 42평선과 골드크로스가 나옵니다. 현재 테슬라 2일봉을 보면 고점을 낮추는 중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보이죠. 사실 횡보 중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튈 건지 위로 튈 건지 세력들이 간을 보고 있죠. 최근 저점에 롱을 매수했더라면 최근 저점을 깨기 전까지 홀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테슬라를 신규로 지금 들어간다면 저라면 그냥 안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위로 쏘는지 아래로 쏘는지 확실히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테슬라 롱 매수는 매우 홀짝에 가까운 상태다. 다음은 MSTR 2일봉입니다. 저점을 높이는 소파동의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버트 숏 차트에서는 고점을 낮추는 소파동 쌍봉이 보이죠. 중파동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추세가 한쪽으로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롱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일봉의 새로운 캔들이 7월 1일이기에 7월 1일에서 2일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한쪽 포지션에서 큰 추세가 터질 것 같습니다. 파동의 모양으로만 본다면 롱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이전 고점이 이미 있기 때문에 420에서 430달러에서는 조금은 팔 것 같고 거길 뚫고 올라가 준다면 당연히 0.786 구간이나 1구간까지도 열어두겠죠. 근데 최근 고점 근방에서 뿅망치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반등했을 때 제가 풀매도한 건 제가 어떤 신호를 완벽히 보았다기보다는 저항이 한 번은 올 것 같았고 비중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수익을 확정 지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2일봉의 새로운 캔들이 7월 1일이 시작인데 롱에서 소파동이 더 못 올라가면 바로 다음 캔들이 내려와 버리면 소파동에서는 고점을 낮추는 쌍봉이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숏 입장에서는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7월 2일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금요일에 폭락한 팔란티어입니다. 소파동이 조만간 바닥권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MACD에서는 고점을 낮추는 두 번째 봉우리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일봉상 조정장인 80에서 121 이평선까지의 하락을 대비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까지 간다는 게 7월 달에 갈지 8월 달에 갈지 모르기에 천천히 분할 매수 받아보는 거죠.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일본 기준 단기 스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하루 종일 주위에서 들려오는 뉴스거리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호재라면 위로 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매매를 하고 싶다면 뉴스 매매를 통한 매매 일지를 써서 데이터화 하시고 아니면 차트를 기본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할 거라면 여기서도 나는 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는 왜 매도했는지 매매 일지와 복기를 꼭 하시면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필살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요, 내려요만 알고 싶어하는 얄팍하고 투기스러운 빨리 벌고자 하는 심리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